장정민 씨에 대해서 뭐 이제 공제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고 그리고 또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해서 입력하고 그렇게 볼게요. 자, 보험료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은 우리 보장성 보험이죠.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지출한 거니까 80만 원은 될 거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뭐 금액 안 적혀 있지만 뭐 얘는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전액 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손도 못 대보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세금 부과 안 하니까 소득 공제로 그냥 전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의 교육비는 뭐 전액 600만 원이 다 공제가 될 거예요. 근데 장형석 보면, 자, 장형석이 대학생인데 우리 483페이지에 보면 장형석이 제 동생이죠. 동생이에요. 그럼 동생이고 우리 실제 부양하고 있고 대학생인데 나이는 20세가 넘었지만 소득 금액이 없죠. 그럼 이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형제 자매도 소득 금액이 없으면 된다라고 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건 될 거고, 또 장대성은 취학전 아동 학원비인데 장대성이 보시면 좀 황당하지만 올해 태어났어요. 20년생이니까 그죠? 올해 출생했는데 어떻게든 취학전 아동은 맞으니까 얘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죠. 일반적으로 학원비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나 지문능력개발훈련법에 의한 우리 학원비 본인 부담금만 된다 했으니까 될 거고, 신용카드 납부한 거 있는데 이건 이중공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카드 썼을 때 즉 아래쪽 신용카드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 교육비 84만 원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기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아래쪽에 적혀 있죠.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 그럼 지금 여기에도 이중공제가 되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지금 이걸 왜 체크를 하냐면 시험 때도 여기에는 적혀 있는데 아래쪽 신용카드에 안 적혀 있으면 여기에 따로 기재를 해줘야지 나중에 안 빠뜨리겠죠. 이중공제 되니까. 그런데 아래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따로 신용카드 사용분은 신경 안 써도 나중에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학원비만 신경 쓸 거란 이야기예요. 안 적혀 있으면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도 내가 따로 표시를 해줘야 안 빠뜨릴 거고, 그런 문제들이 뒤에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언급하고 있으면 뭐 따로 신경 안 쓰고 신용카드에서 한 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이중공제 되는 것들은. 그럼 교육비에서는 안 되는 게 없죠. 전부 다 되는 거고. 자, 의료비에서 배우자 쌍꺼풀 수술비가 미용 목적으로 했어요. 뭐 신용카드 사용했는데, 자, 일단 쌍꺼풀 수술한 거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죠. 치료 목적이라면 되는 거였는데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안 되고, 이건 신용카드가 의료비 200만 원과 적혀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나중에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대성 자해 통근 치료비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거예요. 왜냐면 의료비는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비 공제 못 받아도 카드 공제는 되니까 공제 받아도 되고, 그럼 장대성 통근 치료비는 우리 지금 얘 특별한 문제 없죠? 뭐 장애도 없고 65세 이상도 아니고, 그럼 그냥 그 밖의 공제 대상자로 일반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될 거고, 현금 영수증 쓴 거 있는데 아래 신용카드에 현금 영수증에 의료비 100만 원 포함 적혀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퇴직연금은 제가 본인만 된다라고 했어요. 본인만 되는데 본인이 부담한 돈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연간 총 불이익 500만 원 중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240만 원. 그럼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한 거. 다음 주택 청약 저축은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이고 월 불이익이 20만 원이면 연간 불이익이니까 12개월 240만 원이 본인 거니까 될 거고, 신용카드는 본인 공제 대상 전체 신용카드 금액이 834만 원인데 의료비 200만 원 있는 건 이중공제 되니까 공제 받으면 되고, 사업과 관련 사용액 100만 원 있네요. 우리가 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거는
우리 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빼줘야 되고,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분인데 이 신용카드는 취약전 아동거니까 이중 공제되어서 공제받아도 되죠. 그럼 이 834만 원 중에서 사업 관련돼서 사용된 거 1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834만 원만 신용카드가 되는 거고, 가사용품 구입 및 의료비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의료비 100만 원 있는 거 얘는 이중공제 되니까 338만 원 전액이 다 될 거고, 도서 구입 및 공연 입장권 구입한 126만 원도 우리 지금 이 사람들 중에 7천만 원 넣는 사람들 없었어요. 이따 나중에 금액 볼 거예요. 그러면 얘도 도서 공연 쪽에서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험료부터 하나씩 하나씩 쓸 건데,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서 잠시만요. 나도 입력돼 있네. 자, 장정민 씨에서 먼저 보험료에, 자, 일반 보험료 여기에 자동차 보험 80만 원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고, 지금 이 칸.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입력할 칸이 베이스가 여기에요.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여기가 기본 베이스 위치죠. 그 외 나머지가 이제 월세나 아니면 신용카드나는 옆에 칸이나 옆에 탭들이 가는 거고, 여기가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있는 칸이니까 이쪽을 먼저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할 때. 자, 그럼 다음은 교육비는 이제 본인 거 600, 본인은 한도 제한 없이 돼요. 그럼 교육비 더블 클릭해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이든 대학교든 뭐 자기 고등학교든 어떤 거든 간에 본인 교육비는 여기에 전부 다 그냥 합쳐서 쓰는 거예요. 본인 전액에다가 여기에 600만 원이고, 그럼 장영석 대학생은, 자, 대학생 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 이 한 칸당 한 명이라 그랬죠. 그럼 장영석 거 200만 원. 200만 원에서 확인하면, 자, 여기 대학생이 200만 원 들어갔고, 다음 우리 장대성 취약전 아동이죠. 취약전 아동에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84만 원. 자, 그리고 확인하면, 자, 이제 교육비 입력이 끝났고, 자, 의료비는 장대성 통근 치료비가 있죠. 자, 그럼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고 65세 넘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일반 공제가 100만 원. 자, 여기에 100만 원 써주고, 다음 퇴직연금은, 자, 여기에 연금저축 등 탭이라고 있죠. 연금저축 등 원 탭 여기에 클릭하시고, 퇴직연금은 여기 1번이 퇴직연금, 2번은 연금저축, 3번은 주택청약. 그럼 여기 처음 눌렀을 때 안 보이면 다른 곳 한번 클릭했다가 하면 1번, 2번 보이실 거고, 그럼 퇴직연금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F2번 누르고 코드에서, 그럼 한국산업은행이니까 한국산업은행 선택하고 계좌번호 납입 금액은 240만 원을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 있는데 주택 청약 저축도 그냥 여기서 쓰는 거죠. 제일 아래 여기 알았죠? 그럼 우리 주택 청약 저축이라고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안에 보시면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자 우리 4번에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을 선택하고 자 코드 번호 F2번 눌러서 새마을 공고 자 5678 납입 금액이 이 사람도 월 20만 원이니까 240만 원이죠. 연납 납입한 총 납입에 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에서 자 신용카드는 위치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소득공제니까 왼쪽 오른쪽은 세액공제들이 있고 왼쪽이 소득공제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 그랬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신용카드 사용액 여기 여기에서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제가 이 사람의 총 급여가 보인다고 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에도 보이고 이 사람의 총 급여가 그리고 이 사람의 총 급여는 여기만이 아니고 화면 제일 위에 시작할 때도 총 급여가 보이죠. 여기에도 총 급여가 보이는데 총 급여 확인해야 되는 게 간간히 있는데 나 7천만 원 이야기할 때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도소공연 7천만 원 이하인자한테 된다는 건 여기도 친절하게 적어놨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도소공연 뭐 가능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우리 사업 관련 사용액 100만 원 빼고 734만 원을 여기다 쓰고 다음 현금 영수증은 뭐 전부 다 되니까 338만 원을 현금 영수증에 쓰고 그리고 도서공연 입장 126만 원 여기에다 쓰고 확인하면 이 사람은 끝이에요. 그럼 뭐 100만 원 돈을 돌려받게 되나요? 자, 금액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입력할 때 뭔가 금액을 빠뜨리거나 해서 총급여가 틀리면 여기 금액이 틀리게 나오겠죠. 입력한 게 똑같아도 산출되는 세금이 틀리니까 시험 때는 입력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일마정산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 이제 495페이지 3번에 남춘길씨 자 보험료가 있고 자 이제 한 항목씩 보면서 우리가 바로바로 그 항목거를 찾고 들어갈게요. 일단 남춘길씨 선택하시고 프로그램에서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린 여기가 들어갈 거니까 자 이제 교재를 볼게요. 자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고 65만 원 얘는 문제없이 되겠죠. 자 그럼 보험료에서 일반에다가 65만 원 쓰고 다음 의료비가 있는데 자해 실업 교정용 안경 구입 뭐 아들은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그냥 일반 공제 그 밖에 우리 공제자인데 50만 원 이내로 되는데 25만 원이니까 문제없이 25만 원 다 될 거고 자 아버지의 병원 입원 치료비가 있죠. 자 아버지가 연세가 62세셨어요. 근데 이걸 시험 때도 만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 보면 돼요. 부양가죠. 여기 클릭하면 아버지 나이가 나오죠. 그럼 65세 안 넘으셨고 장애 없고 장애는 본인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 장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냥 아버지도 그냥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인 일반 의료비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자해 시력 교정용 안경이랑 아버지 의료비랑 두 개 합쳐서 145만 원을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칸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145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자, 교육비가 있어요. 본인 거는 뭐 학교 교육비는 되고, 자, 아들의 초등학교 수업료면 뭐 얘도 문제될 거 없죠. 그럼 본인하고 그럼 초중고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교육비로 가서, 자, 교육비 위치로 가서 본인 전액 칸에 125만 원 쓰고, 다음 초등학생이니까 초중고에 100만 원을 써주고, 초중고 교육비에 100만 원을 써주고. 자, 그럼 이제 연금저축. 자, 다시 말하지만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본인 지금 아무 말 없으면 본인 거니까 연금저축에 200만 원. 연금저축 등원에 자, 첫 번째 건 퇴직연금이고 두 번째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1번 개인연금이 아니고 이건 옛날 소득공제고, 지금은 2번 연금저축. 그리고 F2번 눌러서 새마을금고고, 금액 200만 원이다. 자,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기부금 수재민 구호금품. 자, 이건 법정 기부금이죠. 우리 수재민, 이재민 이런 건 법정이고, 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 얘는 그냥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그럼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거, 종교단체 아닌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창이 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입력할 건 여기만 입력할 거라 그랬죠. 본인만 되는 정치자금 기부, 그리고 법정 기부금 당해 거,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여기만 쓸 거예요. 그럼 지금 법정 기부금은 여기 쓸 거고, 그리고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은 여기에다 쓸 거죠. 그럼 법정 당해 기부금 50만 원, 종교단체 외 우리 당해 기부금 60만 원. 자, 이렇게 쓰고 확인하면 이제 이 사람도 끝났네요. 자, 다음 찰스. 자, 497페이지에 찰스 보면, 자, 의료비가 본인 무릎 부상 치료비가 있고 배우자 진료비가 있네요. 자, 이 찰스는 가족들이 뭐 장애라든지 뭐 특이사항들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본인 거하고 그럼 배우자 거의 금액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찰스에서 의료비에 본인 의료비 240만 원, 그리고 배우자 진료비는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의 70만 원. 자, 다음 교육비는 자녀 유치원 교육비죠. 자녀 유치원 취약전 아동 교육비 160만 원. 자,
다음 기부금 노동조합은 지정기부금인데 종교단체 아니니까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의 만원, 10만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얘도 끝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한 명 빼고는 뭐 전부 다 공제를 다 받아버리는 방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오늘 제가 연말정산 계속 볼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교재 515페이지 펴서 자, 지금부터가 연말정산 공부한다고 느끼시면 돼요. 자, 우리 정성씨 저처럼 이 파일 더블 클릭하고 저도 해야 돼요. 다른 분 안 하셔도 돼요. 정신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이 뜨죠. 입력이 돼 있어서 입력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럼 쫙 풀릴 거예요. 지금 3005번은 열려 있어도 그건 바꿀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만 초기화할 거니까 저처럼 이게 다 풀리면 여기에 회사 등록 가셔서 회사 등록에 위에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요. 그래야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여기 회사 등록 가서 여기 그리고 회사 코드 재생성.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교재 515페이지로 가시고 515페이지 정성씨 했으면 자, 우리 컴퓨터 회사 버튼 누르면 제일 첫 번째에 274번 주식회사 대응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사람이 나와 있으신 분 자리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상관없고 나와 있으면 잘 지우면 다시 불러와도 자료는 없어지는데 근데 정수씨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교재 515페이지 자, 지금부터 우리 연말정산 내용 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방금 거기서 못 본 것들 이렇게 많으니까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2020년 8월 1일 입사한 채용제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자, 보시면 소득 명세,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지금 얘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속에 있는 탭들을 이야기하는데 소득 명세는 전 근무지 쓰는 곳, 여기는 월세 쓰는 거, 월세 세액 공제, 그리고 우리 방금까지 입력하던 탭이 연말정산 입력 탭이에요. 그럼 채용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자, 전체 사업 누르지 말고 시험 때는 F2번 누르세요. F2번 눌러서 자, 채용제 확인 누르시고 좀 기다리면 불러오게 될 거예요. 불러왔죠? 채용제. 자, 그럼 이제 채용제 시 불러왔을 때 자, 지금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도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전 근무지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림으로 그려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가 뭐 당연히 뭐 회사 정보하고 근무기간, 급상여, 그리고 자, 우리 소득세가 있는데 자, 이 세액명세서 이거 볼게요. 지금 전 근무지에서 그만뒀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람 세금을 정리해서 주죠. 우리 중도세가 정산했을 때. 그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이 앞에 회사에서 할 때 총 내야 될 정확한 세금이 38만 2,325원이었나 봐요. 그런데
7월 달까지 이 사람이 일했었는데 7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세금 원천징수 당했던 게 147만 8,120원이었나 봐. 그래서 그만둘 때에 109만 5,795원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표현인 거예요. 이만큼 원천징수 당했었는데 결정세기 이 금액이라서 이 금액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앞에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게 납부한 세금이겠죠. 그죠? 이 돈 돌려받았으니까. 우리 이틀 전이었나? 그때 중도태자정산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까지의 우리 소득세를 정리해서 돌려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급해주는 월급액이 높아지죠. 그게 지금 이거니까 이거 돌려줬다는 건 이 사람은 이것만 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앞에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 이거와 지금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하고 그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일한 급여 그리고 현 근무지에서 일한 급여 합친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차익을 조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먼저 쓸 건데, 자, 지금 이 아래에 얘네들 있죠. 사회보험료. 우리 실제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깨알처럼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래 좀 크게 해줬으니까 놓치지 말고 얘도 보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보를 입력하는 건 자, 저게 소득명세. 그래서 이 탭을 언급하면 전근무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근무처명. 자, 우리 516페이지 보면서 같이 씁시다. 자, 주식회사 믿음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근무기간. 총 급여는 2,500만 원. 상여는 3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상여까지 쓰셨으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상여까지 쓰셨으면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고 이제 여기 4대 보험료 건강보험부터 85만 6,800원 56,070원 18만 2천원 국민연금 126만원. 다음 기납부세액의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쓰는 거예요. 38만 2,325원 38,232원.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총급여는 현근무지에서 일하면서 받은 거 2,200에 전근무지에서 총 2,800 받은 거에서 5천만 원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천징수된 거 두 군데 거 다 합쳐서 이 금액 가지고 이제 세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에 가시면 이 사람의 총급여가 5천만 원이 되어 있죠. 위에. 그리고 아래에 기납부세액이 전 근무지 거, 현 근무지 거 합쳐서 이만큼 이제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의 정보를 보고 씁시다. 이제 앞 페이지에 와서 자, 보험료가 있네요. 자, 보험료에 자동차 보험료는 뭐 되겠죠. 특별한 건 없으면 본인 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 없는데 저축성 보험이 있네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되죠. 보장성 보험만 되니까 얘는 빼고. 그럼 자, 자동차 보험 80만 원만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80만 원을 써주고 다음 의료비가 있어요.
상해 수술비가 500만 원이 있고 본인 신용카드 결제를 했네요. 자, 그럼 카드를 찾아보면 아래쪽에 상기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 결제한 상해 수술비 5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됨. 그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따로 지금 카드 쓴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상해 수술비 되고, 그리고 맞아, 참고로 지금 제가 가족 안 따지는 게 부양가족은 없다라고 말만 해놓고 말 안 했죠. 가족 없고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상해 수술비 본인 거고, 자, 건강 증진 목적 한약 구입, 이건 안 되죠. 자, 콘택트 렌즈 구입, 이건 그렇죠, 50만 원 한도로 되죠. 그래서 의료비는 우리 본인이 그럼 550만 원 되는 거예요. 550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550을 의료비에서 본인 라인에 55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본인에다가. 자, 다음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대학원 본인만 되는데 뭐 본인 거니까 되겠죠. 영어 학원비 업무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죠? 업무하고 관련이 있던 말든 학원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처럼 이런 직무능력 개발 훈련 이런 것들에서 교육비들만 되는 거니까. 그럼 대학원 1,000만 원을, 자, 이게 커요. 지금 이 사람 세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교육비에서 본인 건 전액이라서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 쭉 빠질 거예요. 교육비 넣는 순간 이 사람의 연말정산의 분위기가 확 반전이 일어나죠. 자, 다음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되죠. 지금 본인 거라서 이 항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지, 뭐 소득금이나 소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종교단체 기부금은 되는 거니까 기부금에 가서 제일 아래에 종교단체 당일 기부금에 300만 원 써주고, 여기 아래에. 자, 다음 신용카드에서, 자, 1,800만 원이 있는데 해외 사용분 300만 원과 및 상기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해 수술비 5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그럼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이중공제되니까 상관없는데 해외 사용분은 안 되죠. 그럼 신용카드는 1,500만 원만 된다는 거네요. 1,500만 원만. 자, 전 산수 못하니까 일단 신용카드 가서 1,500 써놓고 볼게요. 자, 신용카드에 1,500만 원. 다음 현금 영수증이 250만 원인데 대중교통 이용분이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대중교통이 현금 영수증보다 공제를 더 많이 해주죠. 그래서 30만 원은 대중교통에 쓸 거고, 그럼 순수하게 현금 영수증만 되는 거 30%만 받을 거 220만 원만 현금 영수증에 쓸 거예요. 220원 현금 영수증에 30만 원은 대중교통에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현금 영수증에는 220만 원, 대중교통에 3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신용카드 공제는 끝났고, 다음 이제 월세 자료. 자, 월세 자료는 임대인에 대한 그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임대인의 정보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의 물건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월세는 여기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으로 가서 위에 여기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여기에
515페이지 아래 자료를 보고 자, 임대인은 이소영. 그리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우리 주택의 유형은 아래쪽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있죠? 하단에 1, 2, 3, 4, 5, 6, 7, 8. 여기에서 1번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45제곱미터. 다음 임대차 계약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일 하이빌. 날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600만 원이다. 자, 이 사람은 원래 근로소득자 때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도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사람은 근로소득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면 이 사람은 전액 공제를 받고 했던 거 다 전 회사까지 냈던 것까지 전부 다 돌려받도록 정리가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25페이지로 갈게요. 525페이지. 자, 525페이지에 회사는 두 번째 한결테크. 이번에는 회사도 안 누르고 자, 한결테크 들어가셨죠? 자, 시험에서 지금 이 문제가 그런 건 아닌데 시험에서 딱 한 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과거에는 얘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적혀있는 탭이었는데 소득공제를 빼고 부양가족 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해서 연말정산 입력을 하라고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근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에서 입력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보내는 걸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보면 계속 근무자인 맞벌이 부부 김강남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한 연말정산 입력을 하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인적 공제 관련 사항은 생략하고 작성하며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 내용 중 김강남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김강남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자, 원래 이 문제에서는 인적 공제 관련된 거 있죠. 우리 기본 공제 이런 거 생략하라 그랬는데 얘가 들어가 있는데 안 맞으면 지금 수정하면서 거기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강남 씨를 불러오시고 F2번 눌러서 자, 김강남 씨 불러오고 그럼 우리 부양가족 탭에 보면 사람들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게 우리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서 입력한 게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해도 거기에 반영되고 서로 그냥 쌍방향으로 주고받아줘요. 그럼 지금 여기 건데 자, 아버지 거부터 보면 이제 기본공제 우리 인적공제만 먼저 볼게요. 아버지는 70세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죠. 그럼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아버지 김신 60세 이상 돼 있네. 그냥 우리 부라고 합시다. 여기서 입력할 거니까 얘 무시하고 연말정산 입력하면 신경 안 쓸 건데 우린 지금
여기에서 입력하는 걸로 해서 시키면 자, 여기 정확하게 써줘야 뭐 뒤쪽도 같이 맞춰질 거니까 소득 금액 때문에 부라고 체크한 거예요. 다음 어머니는 69세고 소득 없으시니까 뭐 문제 없이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있고 자 이혜림 배우자도 본인은 뭐 5,600이고 뭐 특별한 거 없고 배우자도 근로소득 총급여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500만 원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도 공제 안 되겠네요. 이예림도 부. 다음 자녀 김대하는 소득 없지만 나이가 21세니까 부고 나이라서 부가 되어 있고 그 아래 김민국은 뭐 어린이고 소득금은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기본공제에 대한 건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아버지 거부터 볼게요. 자, 아버지 김 씨는 자, 질병 치료비 300만 원을 김강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질병 치료비 300만 원부터 보면 자, 300만 원 되나요? 의료비 공제 되나요? 그렇죠.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금액 제한 없잖아요. 되겠죠? 300만 원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이니까 우리 경로자 65세 이상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거 안에도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질병치료비부터 보면 자, 아버지 선택하고 자, 아버지를 선택하고 자, 이 의료비 적혀 있는 이 칸 중에 아무 칸이나 더블 클릭하면 같은 창이 떠요. 의료비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를 지금 먼저 이게 아버지 라인 선택하고 이 라인 중에 아무 때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죠. 사실 의료비는 아무나한테서 상관없는 게 여기서 이름을 정할 거예요. 사실 이름을 선택할 거라서. 그럼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하면 1번 국세청 성명에서 F2번 성명에서 F2번 누르면 자 아버지 김신 아버지 선택해주고 그러니까 본인 해당 여부에 1번 O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액이라고 표시된 거예요. 금액이 300만 원이다. 뭐 실손보험 있으면 여기 써주면 뺄 거예요. 실손보험 안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쓰고 확인하시면 자,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서 전액이다라고 나오죠. 지금 다른 사람 클릭하면 안 보이고 아버지만 클릭하면 나오죠. 그리고 아래 합계는 다 같이 합쳐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또 이제 우리 신용카드를 볼게요. 김강남의 신용카드를 썼죠.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되는데 김강남에서 카드 쓴 거 위에 300만 원 쓴 거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문제에 그런 표현이 언급이 된 게 없죠. 그럼 안 까먹기 위해서 지금 바로 입력할게요. 자, 그럼 김강남 클릭하고 김강남이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제받고 있지 아버지 의료비를. 그럼 김강남 클릭하시고 김강남의 지금 이 라인 이 사람 클릭하고 이 사람의 신용카드 국세청 거라 생각하고 위에 거에 위 국세청 여기에다가 300만 원 써주시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은 끝났고 자, 두 번째 보장성 보험이 있네요. 계약자 김강남은 필요 없고 자,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버지죠. 계약자 이 사람이라는 거고 아버지 보장성 보험 110만 원 되나요? 그렇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 되잖아요. 계약자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니까. 그럼 아버지가 지금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으니까 아버지 보험료는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어머니 채경자를 보면
하늘교회 11조 헌금이 120만 원 있고 지출했대요. 자, 그럼 어머니는 우리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잖아. 소득 금액의 제한만 있죠. 근데 소득이 없으시니까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최경자님 클릭하시고 기부금 클릭해서 기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또 창이 떠요. 이것도 사람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한테서 기부금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주민등록번호에서 F2번 누르면 어머니 최경자 나오죠? 자, 어머니 최경자님 클릭하시고 자, 아래 이제 구분 유형에서 또 F2번 누르면 이제 법정 기부금이냐,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본인이 아니면 우리 정치자금 기부나 우리 사주자금 기부금이 안 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교회 한 거니까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이죠. 교회 낸 거잖아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이제 기부 내용은 금전이고 상호는 뭐 하늘교회. 우리 교회도 비영리 단체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정보 없으니까 뛰어넘고 자, 공제 대상 금액은 120만 원이다. 교회는 국세청에 얼마 11조를 받았다라고 정보를 안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타 자료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양식에 맞춰주죠. 그래서 자료 구분은 기타. 자료 구분 국세청은 홈택스에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와지는 게 홈택스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국세청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뭐가요? 여기 아래 1번 0번 국세청 1번 기타 아래 그죠? 그래서 1번 기타로 선택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본인 김강란 자, 세대 주고 좋고 자, 질병 치료 목적 본인 의료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본인 의료비하고 신용카드하고 다 쓸 거예요. 자, 그럼 본인 클릭한 상태에서 의료비를 가면 제가 의료비하고 기부금은 뭐 아무 때서나 해도 된다고 한 이유가 자, 여기서 본인 클릭하고 들어가도 앞에 아버지 거 보이죠? 그럼 아래 칸에다가 국세청장 F2번 눌러서 본인 김강남 금액 200만 원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본인 의료비 들어왔고 그리고 신용카드 본인 거 사용했으니까 이중공제 되죠. 의료비는. 그래서 국세청 신용카드에 200만 원 더해서 500만 원으로 다음 우리 본인도 하늘교회 헌금 160만 원을 우리 납부했네요. 기부금 단체 요건 충족하는 거. 그럼 본인도 지금 본인 있으니까 기부금 가서 더블 클릭하고 아래 빈칸에 F2번 눌러서 본인 김강남 선택하고 또 유형에서 F2번 누르면 이제 어머니 할 때보다 많이 보이는 게 정치자금 기부하고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지금 똑같이 교회니까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금전이고 자, 기부처에 하늘교회 금액은 160만 원.
자료는 1번 기타. 그리고 확인. 자, 다음 또 본인 거에 보니까 공제 대상 직불카드 사용액이 2,600만 원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해외 사용액이 300만 원 있으면 우리는 해외 사용분은 소득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불카드는 2,300만 원만 되겠네요. 그럼 지금 본인 라인에 있으니까 직불카드에 가서 2,3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자 다음 이제 배우자. 자, 배우자는 본인 보장성 보험료 불이백이 120만 원 있어요. 되나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급여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고. 다음 도서 구입 및 공연비 100만 원을 김강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이건 김강남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강남 카드로 했는데 누가 이끌겠니? 이거 따지진 않죠.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라 김강남이 지금 자기가 자기 거 받는 거잖아요. 지금 배우자가 김강남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강남은 이걸로 할 수 있죠. 배우자는 김강남 거 못 받죠. 이 사람 5,600인데. 그죠? 자, 그럼 지금 본인 카드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인이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니까. 그럼 우리 신용카드예요. 그럼 본인 클릭되어 있는 데서 도서공연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에 신용카드에서 금액 100만 원이다. 자, 다음 이제 자녀 김대하는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럼 교육비 21세인데 되나요? 그렇죠. 나이 제한은 없었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는 거였으니까. 그럼 대학교니까 되죠. 대학원이면 아니지만 대학 등록금이니까. 그럼 1,000만 원을 자 일단 아들 김대한을 선택하시고 김대한을 선택하고 그리고 교육비 오른쪽에 우리 교육비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다가 국세청 자료다 생각하고 위쪽에 1,000만 원. 자, 1,000만 원 썼으면 자, 이 칸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1번 취학전, 2번 초중고, 3번 대학생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 사람 대학교니까 대학생 3번. 아래에 지금 아래 제가 빨간색 하고 있는데 1, 2, 3번 보이죠? 그럼 대학생이니까 3번 숫자 3번 클릭하고 다음 자녀 김민국 유치원 수업료 360만 원 지출. 그럼 우리는 김민국 클릭하고 교육비에 360만 원 그리고 1번 취약전. 자, 그럼 이제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보낼 건데 자, 여기에서 기부금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전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보이게 안 한 상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면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부양가족 탭에다 입력한 게 다 들어와 있는 앞쪽에 적혀 있고 노란색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자, 아래쪽 결정색이 그대로 347만 4천 원 돼 있고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6만 3천 원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위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 방금 있는 교육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들어오죠.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확 줄어들면서 지금 공제받아야 되는 거라 뒤집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부금에 들어가 보시면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죠. 우리 다른 거 신용카드도 더블 클릭해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도서공연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고, 우리 뭐 의료비도 우리 본인 거하고 뭐 아버지 65세 넘은 거하고 다 합쳐져 가지고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부금 있으면 작업 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여주겠다고 한 거고, 안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지금 280만 원 있는데 이쪽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부양가족에 가서, 자, 기부금은 자, 어디든 간에 아무 사람이나 클릭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부금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기부금 더블 클릭하면, 자, 이 두 사람이 있죠. 자, 기부금 조정 클릭하고 위에 기부금 조정 탭 클릭하고, 다음 아래 보시면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있죠. 아래 하단에 공제 금액 계산을 클릭하고,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종교단체 기부금 있어야 하는데 안 나와 있죠. 그럼 불러오기 누르고 아래에 불러오기 누르니까 280만 원 들어왔죠. 불러오기 누르면 아래에 280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어머니 거하고 본인 거였어요. 120, 160 합쳐서. 그럼 이 금액을 공제 금액 반영, 이제 바로 옆에 불러오기 옆에 공제 금액 반영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이제 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종료 누르시고 그냥 확인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다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원래 그것까지 해놓고 불러오면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저렇게 꼭 해야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고, 그러면 이제 기부금이 지금 오른쪽에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것도 끝났어요. 자, 여기에 쓰든 여기에 직접 쓰든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 입력하라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직접 써도 되고, 여기에 입력해서 여기에 불러와서 여기에 들어오도록 해도 뭐 둘 다 상관이 없다고 답변 있는 걸 봤어요. 세무일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쓰더라고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시험에서 뭐 어디 하든 간에 여기에 값만 산출돼 있으면 우리 결정세액만 정확하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하되, 일반적으로 여기가 편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여기서 할까봐 회사에서는 여기다 직접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종이로 주면 받았을 때는. 우리 스마트에는 뭐 아예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 자체가 안 건들죠. 스마트에 안 쓰시나요? 다들 좋은 거 쓰시나? 일반적으로 이 메뉴 자체가 우리가 손 안 대게 될 수 없게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탭들에서 움직이면서 입력하면 뒤로 반영돼서 서식으로 결과치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입력할 수 있도록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시험용이에요. 예, 거의. 결과치를 만들어봐, 구현해봐, 그런 식인 거죠. 자, 이제 537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우리 세 번째 주식회사 대웅이요. 대웅 276번. 자, 이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코드 110번인 정영희의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자, 이번에는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라고 적혀있죠. 자, 원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방금 우리 부양가족 탭에 써도 똑같이 되는데, 그런데 난 소심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면 난 무조건 시킨 대로 해요. 그럼 사원 등록 메뉴로 들어갈게요. 자, 사원 등록에서 정영희 씨의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본인에 대해서 자, 먼저 보면 여자죠. 우리 이거 부양가족 명세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 근로자면 자,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는지. 자, 부녀자 공제 전제 조건이 뭐였죠? 자, 종합소득 금액 얼마?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로서. 그죠? 그럼 총급여가 대략적으로 4,300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에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대상 안 되겠네요. 배우자는 살아 있으니까 한 번만 아니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차민수 배우자를 볼게요. 자, 차민수는 총급여 300만 원. 그럼 기본 문제 되겠죠. 500만 원 이하니까. 자, 차태영 아들은 15살인데 중학생. 문제 없죠. 또 차태희 딸도 취학전 아동이고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고. 자, 정호영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시고 2020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딱 100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도 문제 없고 100만 원 이하에 딱 들어갔죠. 그리고 70세 넘어서 경로자도 되고 장애도 있으시고, 차민영 시누이는 우린 형제자매죠. 뭐 배우자든 나의 형제자매든 전부 다 같이 형제자매고,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42세라서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본인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되는 게 특별한 게 없었고. 자, 그럼 3번 배우자 차민수 741111111111. 아, 주민등록번호 좋죠. 자, 소득금액 문제 없으니까 되고. 다음 차태영 아들 4번 차태영 05 1111 331111. 다음 또 4번 딸 4번 차태희 141111 421111. 다음 본인의 아버지 소득자의 직계전속 1번 정호영 471111 121111. 아버지는 70세 넘어서 경로되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시니까 장애 체크하고, 여기 장애 체크해 놓고. 다음 시누이는 6번 형제자매 차민영 781111 2222.
그리고 나이 때문에 뭐 되는 게 없죠. 그럼 이렇게 써두면 되고,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기껏 보세요. 문제 세대주 돼 있으면 신경 안 썼는데 세대원 돼 있으면 이거 바꾸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문제는 세대주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본인 급여 옆에 적혀 있죠. 자 이제 부양가족 입력 됐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서 F2번 눌러서 정령희. 자, 그럼 이제 정령희 가족들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카운팅이 다 되어 있죠. 인적 공제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지금 우리 여기에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자, 그럼 이제 보험료부터 볼게요. 본인 생명보험료 문제 없고 본인의 저축성 변액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아버지 정호영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0만 원. 아버지 장애가 있으셨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그래서 가입을 하셨었나 보네요. 자, 그럼 얘는 이 보험료는 되니까 자, 우리 이제 보장성 보험에 와서 일반에 12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50만 원. 다음 자, 의료비에서 본인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든 건강진단비든 이런 것들은 돼요. 몸보신이 아니라 검사하는 것들 이런 건 돼요. 좀 50만 원 되고 본인 시력 보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 이건 50만 원 한도로 되죠. 그래서 60만 원 돼 있으니까 50만 원만. 그럼 본인 거는 100만 원이 되고 다음 아들 차태영 질병치료 입원 치료비가 200만 원 되고 아버지 정호영은 질병치료 목적 병원비 650만 원. 뭐 아버지는 65세도 넘으셨고 장애도 있으시니까 그냥 뭐 우리가 입력하기 편한 칸에 쓰면 되겠죠. 자, 의료비는 전액 본인 정령이가 결제했대요. 자, 그럼 의료비로 가서 먼저 본인 거는 50만 원, 안경도 50만 원까지만 해서 100만 원이고 다음 아들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에서 200만 원이고 아버지는 우리 장애 있으시니까 빈칸인 장애 쪽에다 쓰는 게 우리가 편하겠죠. 650만 원. 뭐 여기 써도 되고 위에 합쳐서 750이라 써도 되고 뭐 안무시나 써도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자, 다음 교육비에 아들 차태영 중학교 등록금이 70만 원. 이건 되죠. 자, 현장 체험 학습비 얼마죠? 얼마 한도죠?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이죠. 그래서 자, 얘는 50이 아니고 30만 원만 되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인데 딱 50만 원이네요. 그럼 7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50만 원이죠. 그럼 150만 원이 이제 아들 교육비로 되고 자, 딸 차태희의 미술학원 취약전 아동은 되죠. 학원비 30만 원 되고
아버지 정호용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200만 원 되나요? 그렇죠.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교육비로 가서 먼저 아들 중학교니까 초중고에 70, 30, 50 해서 150만 원 되고, 딸 차태인은 취학전 아동이고 여기에 30만 원 써주면 되고, 하고 확인. 다음 기부금에 본인 정치 자금으로 정당히 기부. 정치 자금 기부 본인 것만 되니까 되죠. 다음 아버지 정호용의 교회 헌금 200만 원. 지정 기부금 되겠죠.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아버지는 소득 금액이 딱 100만 원이라서 문제 없어요. 자, 그럼 기부금 더블 클릭을 해서 기부금 아무것이나 해도 됐죠. 정치자금 기부는 30만 원이면 10만 원 이하 거에 10만 원, 10만 원 초과에 2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 쓰고, 아버지의 종교단체 기부금 200만 원이다. 이게 200만 원 써서 확인. 자, 다음 이제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리스료가 300만 원 있어요. 자동차 리스료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는 1,700만 원만 되겠네요. 그럼 신용카드만 먼저 할게요. 왼쪽 아래에 신용카드 위치 여기 들어가서 신용카드에 1,700만 원. 다음 배우자 차민수의 직불카드 사용액 1,500만 원. 배우자 거는 소득이 총급여 300밖에 없으니까 사용한 거에 대해 공제받는 거 문제 없죠? 문제는 300 버는 놈이 1,500 썼다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우리 공제는 되겠죠. 근데 봤더니 전통시장 사용액이 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500 받고 직불카드로는 1,000만 원만 받으면 되겠죠. 그럼 직불카드는 1,000만 원만 공제받고 전통시장으로 500 받고, 다음 신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되나요? 그렇죠.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끝이네요. 이분은 400만 원 공제를 받네요. 자, 어제 제가 정리했던 것들 이야기가 시험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이유들이 이런 문제 풀려고 정리한 건데, 기본 예제는 조금 약했다는 표현이 지금 이것들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자 또 봅시다. 549페이지. 다음 277. 주제는 549, 회사는 277.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의 세대주고 1,900, 5,500만 원 가정한 사람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배우자가 있고 1,900, 500만 원이니까 특이사항 없고, 아버지는 51세시네요. 그러면 69세시다. 그죠? 51년생이시니까 69세셔서 뭐 65세는 넘으셨어요. 뭐 소득은 다 없고 뭐 장애인 사람도 없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장필주 자, 그럼 첫 번째 보험료부터 볼게요. 자, 누가 누군지 잘 위하고 아래 보면서 매칭을 하세요. 자, 자동차 보험료 일단 전부 다 기본 문제 대상자죠. 기본 문제 대상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럼 뭐 자동차 보험 될 거고, 상해 보험 될 거고, 저축성 보험 안 될 거고. 근데 여기에 직불카드로 결제된 게 있네요. 그럼 아래 신용카드 보니까 직불카드에 자동차 보험료가 언급이 되어 있죠. 비고칸에. 그럼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네. 비고 적혀 있는 건. 그럼 보장성 보험 80만 원 다 되는 거니까, 자, 보장성 보험 일반에 8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의료비가 있는데, 일단 안 되는 거 있는지 보면 위암 수술 뭐 안 될 이유는 없고, 왜냐면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금액 제한 없으니까 항목이 잘못된 건지 보는 거예요. 한약 구입비 치료 목적이래요. 문제 없죠. 라식 수술비 문제 없고, 치아 미백 수술비는 미용 목적이죠. 미백은 치료가 아니죠. 하얗게 만드는 건.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자, 그리고 라식 수술비 신용카드 쓴 거는 아래 신용카드에 우리 라식 수술비 80만 원 포함 적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고. 자, 그럼 이제 볼게. 위암 수술 장국화는 아버지예요. 65세 이상. 한약 구입비는 장여천은 우리 취약전 아동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대상. 80만 원은 장필주 본인 거예요. 그죠? 지금 대상자 본 거 라식 수술 80만 원은 장필주 본인이고, 한약 구입은 우리 취약전 아동 거, 그 밖에 공제 대상이고, 위암 수술은 아버지 거라서 65세 이상이에요. 그럼 65세 이상하고 본인이 같이 칸이 돼 있으니까 480만 원을 여기 본인 65세 이상에 480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에 5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자, 교육비가 있어요. 자, 먼저 교육비 하면 안 되는 게 소득금에 다들 문제 없으니까 아버지 성함이 장국환 씨. 그럼 장국환 씨가 적혀 있으면 일단 안 되죠. 대학교 등록금 장국환 아버지 안 되고. 자, 영어 학원비 적혀 있는데 장부처는 중학생이죠.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은 되지만 이건 안 되죠. 다음 중학생이니까 교복 구입비는 되죠. 중고등학교 교복비. 근데 50만 원만 되는 거니까 70만 원 적혀 있으니까 이따 50만 원만 우리가 입력을 할 거고, 태권도 학원비 장여천은 미취학 아동, 취약전 아동이니까 문제 없죠. 자, 그럼 이제 교육비에서 먼저 교복 구입한 것 때문에, 자, 교육비에 초중고에 클릭해서 50만 원. 초중고에 50만 원. 다음.
취약전 아동 태권도 학원비 60만 원. 자, 그럼 이제 기부금에 사찰 기부금 소득금액 문제 있으신 분 없으니까 다 돼요. 사찰 기부금 우리 종교단체 기부금 아버지 거 되고 정치자금 기부는 우리 본인인데 장필주 본인이죠. 25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럼 기부금으로 가서 먼저 아버지 사찰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20만 원, 그리고 본인 정치자금 기부 25만 원은 10만 원 이하의 10만 원, 10만 원 초과의 15만 원. 그리고 확인. 자, 다음 신용카드에서 자, 본인 신용카드 2,200만 원 라식 수술한 거 포함되어 있는 거 문제 없죠? 그럼 2,200만 원 신용카드에다가 쓰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2,200만 원. 자, 다음 직불 카드가 있네요. 자, 남오연 배우자 카드고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 빼면 540만 원만 직불 카드. 직불 카드에 540만 원만. 지금 얘 보험료 안 되니까 뺀 거고. 다음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은 장부천 우리 큰아들이고 전통시장 사용분 30만 원 포함. 그럼 그냥 현금 영수증만은 25만 원만 쓰고 전통시장에 30만 원 쓰면 되죠. 그럼 현금 영수증에 25만 원, 전통시장에 30만 원. 이렇게 쓰고 확인하고. 자, 다음 연금저축이 있는데 우리은행 연금저축은 장필주 본인 거고 국민은행 연금저축은 남오연 배우자 거죠. 그러면 본인 거만 되죠. 연금저축은 배우자 건 안 되니까 빼고. 제가 자, 여러분들 연금저축 등 여기에서 쓰는 거는 여기 탭에 쓰는 거는 전부 다 본인만 되는 거예요. 여기 탭에서 쓰는 거는 퇴직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주택청약이든 얘 전부 다 본인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는 거는. 그럼 본인 것만 연금저축에 우리은행 123-4567-89000 납입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자, 장필주의 연말정산도 끝났네요. 자, 우리 해보니까 그래도 계속 보니까 눈에는 익죠. 근데 얘 특징이 주말에 진짜 이번 주말에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다음 주말 되면 이 느낌이 안 살아 있어요. 보자마자 뭐였지? 지금은 우리 그 교육비 보면 직계존속가 안 된다. 뭐 신용카드 형제자매가 안 된다. 지금은 주말까지 살아 있는데 다음 주 되면 깜쪽 같아요. 정말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보면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일하고 모레는 제가 계속 원가회계 볼 거니까 원가회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